기간조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질병관리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비중 있는 과목입니다. 공중보건학은요, 질병관리랑 의료 법규만 잘하셔도 꽈락 나올 일은 없어요. 공중보건학 정의가 뭘까요? 전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 공중이요, 전 국민이에요. 공중 화장실, 전 국민이 다 써도 되는 화장실이죠? 전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 공중보건학이라는 거. 공중보건의 목표는요, 전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거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서 수명을 연장시켜라, 이게 공중보건의 목표입니다.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이 국가고시 한번 나왔죠? 신정사 안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편안한 상태, 웰빙의 상태, 3박자가 맞아야 건강하다 이거예요. 신체도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 돼, 사회적으로 위치나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 이거죠? 여기에 영적 들어가요? 건강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적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호스피스 간호에서는 영적인 지지까지 해줘라. 건강하고는 다른 거예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 증진, 이미 건강한데 조금 더 건강해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서 모월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라. 그래야 건강이 증진되잖아요. 생활습관병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건강 증진의 개념입니다. 질병 예방, 병이 걸리진 말아야 돼. 건강은 악화되면 안 돼. 약간 부정적 측면의 건강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선생님 저 공중보건학 꽈락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부정적이죠? 이미 꽈락이라는 부정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수성이 높다? 비만 오면 음악 듣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질병 관리에서는요, 병을 일으키기가 쉽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질병이 잘 걸린다.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는 스킵할게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나 한 달 이내에 담배 끊을 거야. 이거 뭐예요? 준비 단계입니다. Are you ready? 너 담배 끊을 준비됐니? 준비 단계예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키워드죠. 1차적 예방,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2차적인 예방과 3차적인 예방, 말이 예방이지 이미 병이 걸렸어.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거 2차적인 예방. 병 걸려서 나 뇌졸중 걸렸어. 반신마비 됐지만 잔존 기능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후유증도 최소화하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불구를 예방하겠다. 사회를 적응하고 복귀하고 물리치료하고 재활하겠다.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 되겠습니다. 불구 예방도 추가해주세요. 이런 분 계셔서 제가 추가했어요. 2차적인 예방, 이미 질병은 걸렸지만요. 조기에 치료하자, 조기에 검사하자, 조기에 검진하자, 조기에 진찰하자, 조기에 발견하자, 조기에 건강검진하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에요. 성인의 건강검진, 얼뜻 보면 1차 같죠? 아니에요. 건강검진조차도 2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국가고시 2번이나 나왔거든요. 흡연 학생 상담, 그냥 교육 같은 거 1차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2차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조기치료, 이미 당뇨 걸렸어? 2차예요. 흉부 X선을 통한 결핵의 발견, 조기 발견했어? 2차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조기 검사, 조기 발견 2차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궁합이 맞아야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원체, 환경, 숙주. 똑같이 내 식구가 사는데 누구는 감기가 걸리고 누구는 감기가 안 걸려요. 바이러스는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병원체는 바이러스나 균이죠.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뭐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숙주,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사람, 안 생기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병원체, 환경, 숙주, 이 3개가 다 맞아떨어졌을 때 질병이 일어난다.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 박테리아다. 이게 한마디로 병원체라는 거죠.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코로나 왜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으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박테리아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병원체예요. 왜 감기가 걸렸나?
왜 코로나가 걸렸나 원인을 규명하는 거? 그게 역학조사죠. 숙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전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에일리언 외계인인가요? 괴물인가요? 사람을 숙주 삼아서 자랐잖아요. 사람이 숙주이다. 연령, 성, 인종, 면역 상태, 성격, 사회 계급 이런 것들이 다 숙주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병원체는 바이러스나 균이다. 환경은 깨끗하냐, 더럽냐, 상하수도가 깔끔하냐, 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환경. 또 숙주가 사람이다. 감염병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팬데믹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게 바로 팬데믹입니다. 독감, 그냥 인플루엔자죠. 뭐 코로나19, 코비드19, 1919년에 생겼다 이 얘기예요. 세계적인 발생이라는 거. 칸디다증 곰팡이균이에요. 발진열, 쥐벼룩, 3급 감염병이죠. 발진열, 쥐벼룩이다. 발진열, 쥐벼룩이다. 쯔쯔가무시는 찐득이다. 찐득이. 감염병 관련 용어,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현성 감염자, 확실한 환자, 나타날 현, 명백하게 질병에 이환되어 있다, 이환, 질병이 걸렸다, 이거죠. 감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나타나는 사람, 현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결핵 환자, 명확하게 결핵이 걸린 사람이죠. 결핵균에서 양성이 나오면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균에서 양성이 안 나왔어, 음성이야, 또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은요, 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잠복이나 의사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삽입합니다. 아시겠죠? 국가고시 용어로요, 양성과 음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이거는 잠복이에요. 잠복.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가 뭐냐면요, 증상도 없고요, 기침도 안 해요, 엑스레이 찍어도 결핵이 아니래요. 그런데 딱 하나가 양성으로 나왔어. 그게 뭐예요? 결핵 감염 검사를 했는데,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래요. 하지만 균 검사는 또 음성이야. 남한테 옮기지는 않아. 증상도 없고 남한테 옮기지도 않아.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결핵 감염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야. 요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요게 잠복 결핵 감염자고요. 결핵 의사 환자는요, 완전히 싹 다 결핵 같아 보여. 기침도 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이래. 그런데 균 검사 했더니 양성은 아니래요. 균 검사를 했을 때 확실하게 양성이어야 결핵 환자인데 균은 또 양성이 아니래요. 하지만 완전히 양성이 아니다, 판가름 난 건 아니라는 거. 왜? 우리가 그 객단 배양 검사 보내면은 6에서 8주 걸린다고 했죠? 지금 결과를 확인하는 그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양성 확인이 안 됐지만 언젠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결핵 의사 환자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가 닥터가 아니죠. 의심되는 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완전히 결핵 같아 보인다, 마치 뭐뭐 같아 보인다, 이게 의사 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적으로, 방사선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결핵이야. 기침도 하고 엑스레이도 결핵으로 나왔어. 조직검사 했더니 결핵이야. 그런데 결핵 감염 검사도 음성이고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의사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임상적 증상도 없고 방사선학적 증상도 없고 조직학적 증상도 없어요. 그냥 결핵이 잠복으로만 들어가 있고 증상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엑스레이도 결핵이 아니고, 더군다나 균 검사까지 완전히 음성이다, 다 깨끗하고 결핵 감염 검사에서만 양성으로 걸린 거, 이게 잠복입니다. 오케이? 반복하세요. 다 결핵 같아 보이는데 양성 확인이 안 된 게 결핵 의사 환자.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 나머지는 싹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잠복이요. 면역, 요것만 알면은 면역 문제 싹 다 맞습니다. 일단 초성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난 후 생긴 면역, 주사 맞고 나서 생긴 면역, 이게 바로 인능, 인공능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역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이 뭐냐? 그러면 예인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접종의 예를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인능, 인공능동이지. 그럼 만약에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 그러면은요, 예방접종, 이게 포인트죠? 인공능동입니다. 그런데
홍역을 앓고 난 후 생긴 면역은 이거 예방접종 아니죠? 자연스럽게 병 걸리고 생긴 면역이죠? 이거는 홍자능이에요. 자연스럽게 앓고 난 후 생긴 면역, 자능, 자연능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그냥 예방접종 안 맞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앓고 난 후 생긴 면역, 자능이에요. 자연능동이에요. 오케이? 백톡인능은요, 백신이나 톡소이드를 맞고 생긴 면역입니다. 한마디로 예방접종 맞고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인능이에요.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백톡인능. 인공능동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신과 톡소이드가 아니라 항감 면회가 나오면요, 이건 인수로 가셔야 돼요. 항감, 항독소, 감마 글로불린, 면회,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건 인수, 인공 수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체로부터 받았어? 모유로부터 받았어? 태반으로부터 받았어? 모자수, 자연 수동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골고루 국가고시 나왔습니다.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겼어? 인공능동이다.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인공능동이다. 모자수, 모치로부터 받았어? 자수, 자연수동이다. 홍역 앓고 난 후 생겼어? 홍자능, 코로나 앓고 난 후 생겼어? 코자능. 항감 면회, 인수, 인공수동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예인능 인공능동이다. 이렇게 바로 갑니다. 문제,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했다. 항감, 면회, 인수, 인공수동이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바로 그냥 답이 딱딱 나옵니다. 가족 중 결핵 환자가 있으면 신생아 BCG 접종 시기는 출생 즉시,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맞는 건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 있으면 못하러 한 달 기다려 바로 맞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 뭐예요? B형 간염이죠. 예방접종에서 MMR이 뭐예요? 홍유풍, 홍유풍. MMR, 1년 이후에 맞는 게 MMR이에요. D탭은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은요? 홍유풍.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백일해가 뭐 그냥 P 또는 AP. 조금 더 약이 좋으면 뭐 APP 이게 좀 다른가 봐요. 백일해가 AP다. BCG, 피내 주사로 맞습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될 거 B형 간염이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맞는 거 B형 간염이다.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맞추실래요? 2, 4, 6개월에 맞는 거 디탭, 디파백, 폴리오, 소아마비죠. 또 HIV,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PCV, 폐렴구균입니다. 다 못 외워요. 2, 4, 6에 디탭을 맞는다. MMR은 언제 맞는다? 12개월 이후에 MMR 12에서 15개월 이후에 돌 지난 이후에 맞는 게 MMR, 홍유풍 그리고 수두가 되겠어요. 2, 4, 6개월에 디탭을 맞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MMR은 무조건 1년이 지나서 맞기 때문에 홍유풍이 보기에 있으면은 틀린다는 거. 바이러스성 감염병 볼게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은요? 먹어서 걸립니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된다.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A형 간염 걸렸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입니다. 체액이나 혈액 또는 성접촉으로 옮아요. 주사기 같이 쓰면 안 되겠죠? 홍역은요, 비말 감염, 공기 감염입니다. MMR 백신을 맞으면 예방돼요. 홍유풍, MMR 12에서 15개월에 맞는다. 그런데 아기가 돌이 안 지났어요. 근데 홍역이 막 유행하고 있어. 그러면은 빨리 맞춘다. 이게 답입니다. 6에서 11개월에 MMR 백신을 가속 접종한다. 홍역하면 중요한 거, 카타르기가 전염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 카타르기에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초풍, 중매. 풍지는요, 임신 초기에 중매. 매독은요, 임신 중기에 태반으로부터 아기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수두, 치킨퍽스. 수두가 걸리면 간지럽죠? 소양감을 동반한다. 소아는 팔꿈치 억제대를 해준다. 수두가 걸리면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어. 성인 되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상포진 걸리죠? 대상포진 걸려도 항바이러스제 먹는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를 가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장염. 공수병 개한테 물려서 걸리죠. 광견병입니다. 현기성 균이라서 이거를 이 상처를 꿰매면은요, 그 안에서 균이 더 증식한대요. 그래서 상처를 오픈시켜 놓죠. 인플루엔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입니다. 잠복기가 짧아요. 한 2일만 있어도 아파요. 38도 이상 열난다? 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가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AIDS죠. 사망하는 원인이요. 결국은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입니다. 폐렴이 걸릴 수가 있다. 카리니 폐렴이 걸려서 사망 원인이 된다.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걸려요. 두창, 남리동에 매두 사야 할 때 1급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 천연두 마마가 두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원숭이 두창? 그거는 3급입니다. 3급. 신종 인플루엔자,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먹는다.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 약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와 사스. 메르스가 뭐예요? 미들 이스트. 미들, 중앙에, 이스트, 동쪽에.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메르스입니다. 중증, 시리얼 어큐트. 심각하게 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스예요. 지카 바이러스 모기 때문에 온다. 지카 바이러스의 합병증 소두증 아기가 머리가 작대요. 로타 바이러스 5세 이전에 많이 감염된다. 어린이집에서 맨날 걸립니다.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로타 바이러스예요. 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도 아기 있는 동기가 아기가 수시로 로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옮아가지고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설사하면은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세트로 가세요, 세트로. 세균성 감염병, 균이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먹어서 걸리죠.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콜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 걸려요. 우물물 먹고 이럴 때 콜레라 걸렸대요. 설사하면은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는 물이 더러워서 애들이 콜레라가 많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장티푸스 역시 오염된 식수 때문에 걸리죠. 비델 테스트를 해서 장티푸스 여부를 압니다. 장티푸스 균은요, 살모넬라 타이피균, 살모넬라 타이피균, 장티푸스 균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죠. 환경 위생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환경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세균성 이질. 이질은요, 혈변을 봅니다. 똥에서 피가 나오면은 이질을 의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줘야겠죠.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5-157, 157번째 균이래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햄버거, 쇠고기 갈아 넣은 패트잖아요. 이게 덜 익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린다는 거. 설사, 복통, 발열, 구토가 증상이다. 디프테리아, 남리동의 메두사야, D 1급이죠.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로 합니다.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요, 모관에 두꺼운 막이 형성이 되어서 기도를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기관 절개술을 해야 된다. 기관 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과거에 국시 나왔대요. 백일해, 합병증은 폐렴, 무기폐이다. 파상풍 3급이죠. 파상풍의 증상, 아관 긴급, 후궁 반장, 조소. 못에 찔렸어? 자상이죠? 파상풍 걸린다. 폐렴구균? 폐렴 2급입니다.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아서 65세 이상이라면 폐렴 주사 한 번은 맞아라 이거예요. 결핵 2급이죠? BCG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세균성 감염병, 매독, 성병이죠? 이거 세균이에요, 세균. 매독의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트리포네마 팔리듐 또는 트레포네마 팔리듐 발음하기 나름이죠. 트리포네마 팔리듐 매독의 원인균이다. 매독은 VDRL로 진단한다. 그래서 매독 걸린 피 부적격 혈액이었죠. 성홍열, 결핵 홍역, 성홍열 2급이다. 열자 들어가는 거 웬만한 거 3급이죠. 황열, 댕기열, 그런데 성홍열만 2급이라는 거. 딸기코, 고양이 혓바닥, 인후통.
레지오넬라 에어컨 연결하세요. 에어컨 그 냉각수 오염된 물 속에 있는 균이 레지오넬라증이다.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 때문에 걸립니다. 렙토스피라증 임질 4급, 매독 3급, 연성화감 4급, 성병 관련된 거는 다 4급이에요. 매독만 3급으로 지금 상향 조정된 거예요. 매독이 하도 많이 걸려서. 식중독균 어필을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 어필을 먹고 걸렸으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이거예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누스균이다. 포도상구균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어? 포도상구균입니다. 리케차성 감염병, 발진 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쯔쯔가무시, 리케차, 발진 티푸스, 리케차 2예요, 2. 또 발진열, 쥐벼룩, 쯔쯔가무시, 찐득이죠, 찐득이. 감염된 털 찐득이 하면은 쯔쯔가무시예요. 찐득이 쯔쯔. 진단 방법 이런 거는 그냥 상식인데요. 국시 막판에 이런 것까지는 찝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기생충 관련 감염병, 간산패, 간디스토마, 간흡충 같은 말이죠. 폐디스토마, 폐흡충입니다. 강가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 간흡충, 간디스토마예요. 민물고기 먹으면 간디스토마 걸리죠. 또 산간 지역에 많은 거 폐흡충, 폐디스토마. 뭐 다슬기, 가재 요런 거 먹으면은 걸린다. 이건 풍토병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먹지. 서울 시내에서 민물고기 먹고 막 가재 먹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회충, 경구 감염 먹어서 걸린다. 오염된 손, 파리, 뭐 이렇게 똥 이런 걸로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다. 회충. 요충 똥구멍이 가려운 거예요.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벅벅 긁는다. 그래서 팬티를 꼭 끼는 걸 입어라. 왜? 그 속으로 손 넣어서 긁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12지장충, 구충. 12, 숫자 12, 숫자 9.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맨발로 땅 위를 걸었을 때 감염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먹었을 때 걸릴 수가 있다. 무구조충증, 소고기, 묵국, 소고기, 오염된 소고기 때문에 걸렸다. 무구조충증. 오염된 소고기 뭐 있어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있었고요. 기생충 때문에 걸리는 거는 무구조충증 있었다는 거. 기생충 관련 아메바성 이질 하면은 혈변을 봐요, 혈변. 질 트리코모나스 제사성병입니다. 제사성병.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이 성병인데 기생충이래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걸린다. 혈변 하면 이질로 가세요, 이질.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를 먹고도 결핵이 걸린다. 결핵 환자랑 접촉했을 때 비말로 걸린다. 뭐 재채기하고 막 침 묻고 이러면 걸린다. 성인의 결핵 진단 순서, 일단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PPD 테스트를 합니다. 흉부 X선 찍어요. 간접 먼저 찍고 직접 먼저 찍는다. 이게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걸 간접이라고 하고요. 그 부위를 확대해서 찍는 게 직접 엑스레이가 되겠네요. 객담 검사, 뭐 도말 검사, 배양 검사 하는데 배양 검사는 6에서 8주가 걸린다. 객담 배양 검사할 때 채취할 때는요. 멸균, 무균 방법으로 채취해야겠죠. 이것도 국시에 잘 나오죠.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양성과 음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결핵 감염 검사, PPD 테스트는 양성이다. 하지만 객단 검사는 음성이다. 이게 잠복이에요. 소견이 전혀 없어요. 기침도 안 해. 엑스레이도 다 아니야. 이게 바로 잠복이죠.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비타민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아이나, 항결핵제죠. 항결핵제 먹으려면요, 비타민 B6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결핵약 1차약 4가지 중요하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툴, 스트랩토마이신.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악성 빈혈이 온다. 객담 검사 채취 시기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이죠.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쳐요.
짠 거 많이 먹어. 살쪘어. 고혈압 걸릴 수 있겠죠.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권장되는 운동, 관절염 하면은 수영 가시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에 왜 걷기가 좋아? 걷기는요,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고요. 관절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닥치니까 아프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로 하는 운동이 좋다, 이 얘기예요.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식이, 그리고 살을 빼라. 같은 말로 체중을 조절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성별 사망률 1위의 암은요, 폐암이에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 검사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은 방위, 감대, 자폐, 방,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이 중에서 20세부터 할 수 있는 거 자궁경부암 검사죠. 나머지 다 40세부터 하고요. 대장암은 50세부터 합니다. 뇌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갑자기 막혀 반신의 수족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거나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암 퇴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 예방하는 게 좋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 완전 중요한 것만 해도 너무 양이 많네요. 여러분, 질병관리 좀 반복해서 좀 점수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합격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아시죠? 좋아요 누르면 합격.